매트 바닥을 점점 대퇴골로 누르고 발바닥으로 매트 바닥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 올려지죠. 그래서 우르바 다누라에서는 허벅지 앞쪽하고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구간별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봐야 돼요. 구간별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럼 엉덩이 근육 쓰고 허벅지 앞쪽에 근육 쓰니까 그냥 땡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복잡해요. 이 과정이. 하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체는 여기서 골반을 천정으로 들어 올렸어요. 여기서 정수리를 매트 바닥에서 떨어뜨리는 거는 지금 어떻게? 외전, 상방회전 시키고 후인시켜가지고 팔을 들어 올렸다.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자, 골반을 들어 올리는 건 어떻게 들어 올려야 됩니까? 골반을 천정으로 들어 올리는 거. 어떤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우르두바 다누라 많이 하면 어떤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정신력으로 들어 올린 거야? 장요근도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들어 올리는 거야?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서 발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한번 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접혀있던 무릎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무릎이 계속 올라가잖아. 무릎이 계속 올라가서 접혀있는 부분을 완전히 피면 어떻게 돼? 서지죠. 그죠?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쓰고 있는 거야.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또 무슨 근육을 쓰고 있냐면 제가 손바닥을 매트 바닥에 고정시켜 놓았다. 그 다음에 손바닥을 매트 바닥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대퇴골을 신전시키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뜨겠죠, 위로. 대퇴골이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대퇴골이. 그런데 대퇴골 신전시키면 대퇴골이 각도가 점점 신전되는 각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트 바닥을 점점 대퇴골로 누르고 발바닥으로 매트 바닥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 올려지죠. 그래서 우르바 다누라에서는 허벅지 앞쪽하고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구간별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봐야 돼요. 구간별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럼 엉덩이 근육 쓰고 허벅지 앞쪽에 근육 쓰니까 그냥 땡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복잡해요. 이 과정이.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식화를 이제 시켜놔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어떤 힘을 써야 되는지 우르두바 다누라를 아사나 할 때 그럼 둔근을 써야 되네요.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둔근을 써야 되는데 부장가에서는 둔근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훅을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훅을 할 때 훅을에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훅을에 저항하는 힘 중에 가장 좋은 게 복압이라고 그랬고 복압은 훅을에도 저항하지만 전굴에도 저항하는 거예요. 앞으로 상체가 구부러지는 거에 저항하는 것도 복압이고 뒤로 젖혀지는 걸에 저항하는 것도 복압입니다. 그래서 음압에 저항하는 훅을, 그 다음에 양압에 저항하는 훅을 둘 다 훅을에 저항하는 건 복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허벅지 앞쪽의 근육하고 그 다음에 장요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압하고 허벅지하고 장요근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훅을 했더니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배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는 부장가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부장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배 대고 엎드린 경우. 그 다음에 우르두바 다누라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구를 일으키는 힘이 부장가에서는 배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는 누구예요? 팔꿈치 펴는 힘이에요. 팔꿈치를 펴면 펼수록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뒤로 젖혀지게 돼 있죠. 그죠? 그 우르두바 다누라, 자, 등 대고 누운 상태에서 후구를 일으키는 힘은 누가 있습니까? 얘는 후구를 누가 일으키냐면 중력이 일으키고 있어요. 중력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면 뒤로 젖혀지면 어떻게 돼요? 정수리가 매트 바닥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세에서 후구를 일으키는 건 누가 하냐면 이건 중력이 하고 있어요. 이건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펴는 힘이 아까 요거를 이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복압 허벅지 장요근. 팔꿈치를 펴는 힘으로 후구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둔근을 수축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둔근을 수축시키면 후구리 더 뒤집어지지. 허리를 펴고 그 사적보행에서 직립보행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 기립근과 둔근이 그 척추를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둔근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후굴에 저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굴을 도와주는 상태죠. 후굴을 촉진하는 힘이 돼버려요, 얘가. 그래서 얘는 후굴을 강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후굴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매일매일 수련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엉덩이 근육이 복압 유지 능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복압을 깨트린 상태에서 훅을 하는 조건을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수련했을 때 어떻게 된다? 내 능력 바깥에 있는 훅을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둔근을 수축시키면 훅을 강화시키니까 내 능력 바깥에 있는 복압에 있는 훅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훅을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죠. 이거.
후구를 저항하는 게 아니라 후구를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로 펼친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에 엉덩이에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팔꿈치 힘 더하기 엉덩이 힘으로 허리를 뒤로 젖히게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구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후구를 계속 연습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얘가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필요한 힘이 허벅지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라고 했어요. 둥근하고 허벅지의 힘이 두 가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저는 후굴이 일어나네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둔근을 수축시키면 후굴이 강화될까요? 둔근을 수축시키면 후굴이 강화될까? 이거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면 뒤로 넘어갈 때 천천히 떨어집니까? 빨리 떨어집니까? 강화된다 그러면 뒤로 넘어갈 때 엉덩이 근육 수축시키면 뒤로 확 넘어가줘야 되지. 근데 상체 뒤로 젖힐 때 사람들이 엉덩이 근육 수축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천천히 내려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힘이 떨어졌을 때 손바닥이 매트바닥으로 확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엉덩이 근육을 수축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요. 둔근을 수축시키잖아요. 그럼 후굴에 저항하게 돼요. 어느 조건에서만 저항하게 돼요? 어느 조건에서만? 무릎이 펴져 있는 조건에서만. 무릎이 펴져 있는 조건에서 엉덩이 근육을 수축시키면 후굴에 저항한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무릎이 굽혀져 있잖아요. 무릎이 굽혀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후굴에 저항하는 걸 얘가 해요. 허벅지가 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나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면은 그 드롭백을 할 때 여기서 무릎을 접고 드롭백을 만약에 한다고 해봐. 그럼 엉덩이 근육을 하나도 안 쓴 상태에서 드롭백이 되는 거야.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무릎을 완전히 폈어.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후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엉덩이 근육이 후굴에 저항하는 힘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갈 때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면 중력보다 더 느린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둔근을 수축시키는 게 후굴에 저항하기 때문에 얘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드롭백을 할 때는 둔근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써야 된다. 어느 조건에서 써야 된다? 무릎이 펴진 조건에서. 왜냐면 무릎이 펴진 조건에서 둔근을 사용하면 후굴에 저항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나중에 가다가 무릎이 펴져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둔근이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게 되죠. 그러면 무릎이 구부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허벅지 근육이 사는 거야. 근데 그러면 무릎을 편 상태에서는 허벅지 근육이 후굴에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왜 꼭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만 허벅지 근육이 후굴에 저항하는 힘으로 작용합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허리를 뒤로 젖혀놓잖아. 이렇게 뒤로 젖혀놓으면 광배근 수축시키기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팔을 완전히 붙여놓잖아. 이두근 수축시키기 쉽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두근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팔을 펴놔야 된다고 그랬잖아. 팔을 펴놔야 내가 강한 힘을 쓸 때 이두근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접어버리잖아요. 그럼 이두근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삼두도 마찬가지야. 삼두를 내가 팔을 완전히 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삼두를 사용하는 것보다 팔을 접은 상태에서 여기서 삼두를 쓰는 게 훨씬 더 삼두가 큰 힘을 발휘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면 뭐 어떻게 돼? 무릎이 펴지죠. 그러면 허벅지 근육을 강하게 사용하려면 무릎이 접힌 상태가 좋습니까? 무릎이 펴진 상태가 좋습니까? 아니지. 접은 상태가 좋지. 무릎을 접은 상태에 놨어야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서 무릎을 펴는 힘을 쓸 수 있지. 무릎이 완전 다 펴져 있잖아요. 그럼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기 힘들다니까? 등이 이렇게 완전 신전돼 있잖아요. 그럼 광배근을 수축하면 어떻게 됐어요? 상완골 앞쪽에서 붙어서 견갑골 하각을 지나가지고 흉요근막을 거쳐가지고 골반뼈에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광배근이 수축하면 어떻게 되면 팔은 내회전되고 내전되고 허리는 뒤로 펴지게 돼 있다고. 근데 내가 광배근을 잘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처음에 광배근을 사용하고 싶어서 내전, 내회전,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상태에서 광배근 어떻게 수축시키냐고. 수축을 못 시켜요. 광배근은 큰 힘을 만들어 놓고 싶으면 이 동작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광배근을 수축했었을 때 가동 범위가 크게 나오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펴놓잖아요. 그럼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펴놓은 상태에서는 엉덩이 근육으로 후굴이라는 토크에 저항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무릎이 접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허벅지 근육이 개입해서
후굴에 저항하는 힘이 사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대가 엎드린 상태에서 우리가 복압은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복압이랑 허벅지랑 자매근은 기본적인데, 둔근을 어떻게 놓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면은, 이 사람도 한번 볼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 무릎이 접혀져 있죠. 무릎을 접혀져 있으니까 이 접힌 순간부터 이분은 어디로 후굴에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허벅지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 말고 이거 보십시오. 지금 엉덩이가 수축돼 있지. 수축돼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무릎 펴져 있죠. 그러니까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후굴에 저항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이 엉덩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힙과 강내압 이제 보면은 강내압에 관해서는 흉강내압 설명했고 아까 그 다음에 필요한 근력은 허벅지 근력과 둔근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후굴 이게 T12번으로 말하는 후굴, 그 다음에 흉추 후굴, 이거를 T7이라고 말하는 후굴, 그 다음에 천추 후굴 S1, 그 다음에 대퇴골 신전 둔근, 이렇게 4개로 나눠놨었을 때 이거는 어차피 근력이기 때문에 지금 대퇴골 신전을 미치는 거는 둔근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고, 흉추 후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근력, 천추 후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근력, 요추 후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근력을 이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천추 후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추 후굴. 여기서 천추 후굴 시켜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르드바 다누라 해서 이걸 천추 후굴로 만들고 싶어. 그럼 천추 후굴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추 후굴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추 골반 그 복합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룸보 펠빅 컴플렉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추 골반 대퇴골 3가지 복합체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추 골반 복합체가 아니라 요추 골반 대퇴골 복합체로 봐야 된다. 그 요추 골반 대퇴골 복합체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골반이랑 대퇴골이랑 결합시키잖아요. 그러면 모빌리티가 여기서 나와요. 요추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요추랑 골반이랑 결합을 시키잖아요. 그 모빌리티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추후굴을 일으키고 싶단 말이야. 천추후굴을 일으키고 싶으려면 요추와 골반 사이에는 요 공간에서 후굴이 일어나야 되거든. 요 공간에서 후굴을 일으키려면 골반하고 대퇴골을 묶어야 돼요. 요거 2개를. 그래서 요추 골반 대퇴골 복합체에서 대퇴골하고 골반이랑 묶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2가지 방법이 있지. 2가지 방법이 뭐랑 뭐가 있죠? 안타라반다 잡는 게 있고 파드마 잡는 게 있죠. 그래서 요추 골반을 잡는 게요. 안타라반다를 잡거나, 안타라반다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대퇴골을 붙이면 결합시키고 2다리를 완전히 묶는 거죠. 2다리를 허벅지를 완전히 묶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어떻게? 파드마로. 그래서 대퇴골을 X자로 교차시켜서 연꽃 자세를 만드는 거죠. 앞바다리.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 대퇴골을 요추랑 골반이랑 결합시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천추후굴이 일어나죠. 안타라반다를 잡은 상태에서 우르드바 연습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추후굴에 대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흉추후굴을 시키고 싶어. 흉추후굴. 여기서 흉추후굴을 일으키고 싶어. 그러면 손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가슴 중앙에 있는 쇄골이 직선으로 나온 상태에서 흉추 7번이 시선 방향 쪽으로 밀려 나가야 돼. 이렇게 밀려 나가야 돼. 이 밀려 나가게 만드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을 수 있어요? 발바닥을 내 몸통 쪽으로 5cm만 가져온 다음에 무릎을 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발바닥을 내 몸통 쪽으로 5cm만 가져온 상태에서 무릎을 피는 힘으로 어떻게 돼요? 흉추 5번에서 9번 사이를 시선 방향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허벅지 근육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또 하나. 요추후굴 또 가져가 보겠습니다. 요추후굴은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흉추 12번이 앞으로 밀려나가야 돼요. 흉추 12번을 밀려나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흉추 후굴을 제한시키면 되잖아. 흉추 후굴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후굴을 일으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흉추 후굴을 제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흉추 후굴을 제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완골 외회전이야, 내회전이야? 외회전이지. 상완골 외회전이야. 상완골 외회전 시켜놓잖아요. 흉추 후굴이 안 일어난다니까. 내가 여기서 건강을 포기하는 구령으로 흉추 후굴 시킬 때 어떻게 해요? 그 상완골과 날개뼈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내회전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부장가 할 때도 내회전을 시켜서 결합시킨 다음에 뒤로 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회전 시켜놓으면 날개뼈와 날개뼈와 상완골 사이가 덜렁거리기 때문에 뒤로 안 밀린다니까. 그러면 흉추 후굴을 제한시켜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회전 시켜야지.
상완골을 외전시켜 놓은 조건에서 허벅지 근육 사용하면 어떻게 돼? 요추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 각도별로 나눠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구령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분이 일자목의 일자허리야. 일자목의 일자허리인 분은 제가 흉추국을 계속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멋있는 역시 커브의 경추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역시 커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자목의 일자허리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요추국을 하는 게 좋죠. 요추국을 하기 좋은 구령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펴는 힘으로 상완골 외전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요추국이 유도되는 거예요. 복잡한가? 이해되나? 상완골 외전에 무릎을 그걸 이해 잘합니다. 어떻게? 상완골 외전에 무릎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다시 부장가로 놓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부장가. 이 흉추구를 엄청 일으켰단 말이에요. 팔 들고 했죠, 이 사람은. 근데 흉추구를 일으키려면은 가슴이 앞으로 나가고 날개뼈가 뒤로 가야 돼. 어? 이 움직임이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야 돼. 가슴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깨는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는 뒤로 가고 가슴은 앞으로 나가야지 흉추구가 일어나거든. 근데 선생님 그러면 흉곽락 깨진 거 아니에요? 깨진 거지. 그러니까 흉곽락 깨졌는 상태지만 가슴은 앞으로 나가고 날개뼈 어깨는 등 뒤로 밀려나가야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부장가 있잖아요. 팔을 펴서 흉골은 앞으로 밀려나가고 그 다음에 날개뼈는 등 뒤로 가야 돼. 흉골은 앞으로 가고 어깨는 등 뒤로 가려면 팔이랑 어깨랑 결합된 상태에서 등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팔이랑 어깨랑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 뒤로 안 가져진단 말이야. 뒤로 안 밀린단 말이야. 팔이랑 어깨랑 덜렁거리면 내가 팔을 밀 때 어깨가 뒤로 가겠어요? 안 가지지. 팔을 어깨랑 단단하게 결합시켜 놔야지 팔을 뒤로 밀 때 어깨가 뒤로 밀리고 흉골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단한 결합을 만들고 싶으면 내전하고 내회전을 시켜야 돼. 그죠? 그러면 이게 흉곽내압을 깨뜨리고 후구를 일으키는 거랑 상관없이 팔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흉추후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내전, 내회전 시켜놔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외전, 외회전 시키면 어떻게 돼요? 흉추후구를 안 일어난다는 소리지. 외전, 외회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외전, 외회전, 상완골. 외전, 외전 시키면 흉추후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 상완골 외전, 외회전 시켜놔야지 흉추후굴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후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돼요? 요추후굴로 만들고 싶으면 상완골 외전 시켜놔서 이걸 제한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한 거 있잖아요. 필요한 힘, 강내압에 대한 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허벅지와 둔근을 각도별로 무릎이 펴 있을 때, 무릎이 접혀 있을 때 그 다음에 후구를 만드는 힘, 요추, 흉추, 천추, 후굴 그 다음 대퇴골 신전에 관해서 설명을 다 끝냈어요. 질문이 있으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